그런데 솔직히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개인의 생이라는 제도가 자녀를 대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뭐니 해도 부양가족입니다. 2025년도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대략 144만원이지만 2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236만원 가량 됩니다. 부양가족이 0명에서 1명으로 늘어나면 최저 생계비가 92만원 가량 늘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월 변제금이 92만원 가량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3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약 301만원 정도입니다. 부양가족이 1명에서 2명이 되면 최저 생계비가 74만원 늘어나고 반대로 월 변제금은 74만원 줄어드는 겁니다. 개인의 생은 실제 변제 계획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유의미한 제도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따라 이렇게 최저 생계비와 변제금에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변제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부양가족, 즉 자녀와 관련해서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자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내용이니까요. 끝까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변제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의 변제기간은 최소 3년입니다. 3년 동안은 매달 변제금을 갚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제기간을 2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에서 실무준칙 찾아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실무준칙 제424호에서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1. 65세 이상의 노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30세 미만의 청년 그리고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원래는 3명 이상이었는데 변경되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5. 한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6. 전세 사기 피해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사항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입니다. 원래는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5년 초부터 2명 이상으로 조건이 완화된 겁니다.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무조건 변제기간 2년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회생법원에서 명확하고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는데요. 실무에서는 30세 미만인 청년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0세) 미만인 청년의 경우 2년의 변제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식, 코인과 같은 사행성 채무가 아니어야 하고 두 번째, 변제율이 20% 이상은 되어야 하고 세 번째,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보다 적어야 하고 네 번째, 개인 채권자가 1인 이하여야 하고 다섯 번째, 우선 변제 채권의 변제기간이 전체 변제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30세 미만이 청년이라면 변제기간 2년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이 조건이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사행성 채무가 아니어야 하고 변제율 20% 이상, 채무 총액 1억 5천만 원 이하, 개인 채권자 1인 이하, 우선 변제 채권 변제기간 2분의 1 이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우선 변제 채권과 관련된 조건은 세금이나 4대 보험 미납 채무가 있는 경우에만 검토가 필요하고
세금이나 사대보험 채무가 없으시면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제가 미성년 자녀가 3명인 사건을 진행했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중대 경위에 주식이 있었고요. 변제율이 20%가 되지 않았고 채무 총액이 1억 5천만 원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가 3명이어도 변제기간 3년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시더라도 말씀드린 조건들에 부합해야 하니까요. 상담을 하실 때 특히 유의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성인 자녀입니다.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에 입학한 1학년 대학생의 나이가 만 18세입니다.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때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죠. 즉 대학생인 자녀는 성인으로 인정되어서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개인의 생이라는 제도가 자녀를 대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건 문제라고 저도 생각해 왔었는데요. 2025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서울외생법원에 생계비 검토위원회가 있고 이 회의에서 만 21세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내용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해당 자녀가 만 21세 미만으로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실제로 채무자가 그를 부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3학년까지는 채무자가 과거부터 자녀를 부양해 왔고 또 자녀가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만 19세가 되면 무조건 안 되었으니까요. 개인회생제도가 점점 현실에 맞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서울외생법원 외에 다른 법원들까지 적용되는지는 불투명합니다. 일단 부산외생법원의 경우 확인을 해보니 동일하게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외생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되었고요. 그런데 수원외생법원은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공고가 없었습니다. 각 법원들마다 기준이 다르니까요. 저도 좀 답답한 부분이긴 합니다. 다른 법원들도 오늘 소개해드렸던 것과 같이 채무자분들에게 큰 이득이 될 수 있는 제도들을 빨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세요. 최대한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